그런데 자네 내 사정 부모님한테 말씀드렸나? 네. 이 없으셔? 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럼 결혼에 별 무리 없겠군. 아버지 그런 게 뭐 있어요? 아니 혹시 마땅찮아 하실까봐. 그럴 수 있잖아. 아 전혀 아닙니다. 이제 안심이네. 결혼하면 어디서 살 거야? 아버님 저희 당분간 한 1년 여기 들어와 살면 안 됩니까? 왜? 저희 대출도 그렇고. 그래 얘가 내 딸이지만 참 그 자리에 풀포기 하나 나면 그대로 다시 그 자리에 다시 꼽아야 되고 답답하고 고지식하지. 그러니 그렇게 그런 조건의 회사, 그것도 첫 회사라고 자기 아니면 안 된다고 아직도 붙어 있는 거고. 아버지 왜 저를 은근 깎아내리세요. 참네. 사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너 답답한 거 내가 부모라 잘 안다. 아버지는? 그래 둘이 대출받아 이자 갚으려면 힘들지? 네, 그 문제도 있고요. 우리 딸 연봉이 2,800이고 사실 많은 편이 아니지. 아버지 그 소리 왜 하세요? 아버님 답답하시겠지만 저도 현재는 많이 받는 거 아니고요. 그래 알고 있네. 그러나 아버님 2년 안에 이직하겠습니다. 자신도 있고요. 그래서 이래저래 저희 여기에 안 되겠습니까? 안 될 거 없어. 단독주택이고 2층이라 같이 살아도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을 걸세. 얼마나 살면 집장만 할 수 있을 것 같아? 사실 여기서 쭉 살면 더 감사할 것 같아요. 하하하. 이 사람 대릴사위 하고 싶대요. 왜?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집에 나 하나고 아들도 없고 그러니까. 쭉 엄마 혼자 남을 텐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있어주면 좋잖아. 어머님 저희 같이 살면 안 됩니까? 아들 되어 드릴게요. 아니 사양하겠네. 아들 없으니 아들 있으면 하고 바란 적 정말 하늘 우러러 한 번도 없었고. 그리고 나는 아들이 있다고 해도 나 아들 며느리하고 살 사람은 아냐. 피차 어려운 일이고 피차 폐스러운 일이고. 엄마는 할머니 할아버지 모셨잖아. 엄마 시대는 그런 시대였어. 엄만 내 시부모들 부모같이 따랐고 그리고 아껴주셨고 그래서 가능했어. 우리도 할 수 있어 엄마. 이 사람도 엄마 좋아하고 엄마 따라. 아니 난 싫어. 요즘 자식들 딸도 엄마하고 살기 싫어서 취직하면 집 나가 산다더라. 그런데 말이야 니들만 따로 살고 싶어 하는 거 아니야. 부모들도 따로 살고 싶어. 싫다고 할 거 뭐 있어. 내가 왜 결혼할 딸년에 사위까지 한 집에서 복잡스럽게 불편하게 살아. 미쳤어? 서로 폐스러워. 그짓 뭐하러 해. 나 혼자 감당할 거야. 혼자 있다고 자식들이 나 짐스러워하는 거 싫어. 엄마 운전도 이제 자신 없다며. 택시 타면 돼. 급하면 119 부르면 되고. 그리고 아직은 해 운전. 늦은 저녁. 아버지는요? 주무셔. 점점 기력이 떨어지시는 것 같아요. 하루가 다르게. 항암을 해도 안 해도 참 그렇다. 엄마, 아버지 주무실 때 우리 이야기해요. 뭐? 그래서 뭐 쉰다고? 네, 비록 무급이긴 하지만 2달 정도 긴 휴가 쓸 수 있어요. 월급이 안 나오는 거라며. 네, 작은 회사라 연차 그런 것도 없고 유급도 아니지만 10년 근속한 직원들한테 주는 보너스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런 휴가는 여자들은 육아휴직으로 쓰거든요. 난 지금 쓰지 뭐. 엄마랑 저랑 나눠서 해요. 결혼은 미룰 거예요. 딸, 네. 너 네 아버지한테 책임감 느낄 필요 없어. 엄마, 책임감도 있고 그래서 망설이는 건 아는데 그러지 마. 엄마, 난 아무튼 아버지 편찮으신데 결혼이라는 걸 하는 게 일단 싫어요. 쉬면서 아버지한테 마지막으로 효도란 걸 하고 싶어요. 아버지야 어떻게 되든 내 볼일 다 보는 것 같고 그게 왜 네 볼일이기만 해. 아버지가 너무 안 됐어요. 딸, 너 잘못 알고 있어. 엄마, 넌 네 볼일이라 그러는데 나하고 네 아빠는 우리 볼일이야. 엄마 어깨도 아프시고 내 어깨야 고질병이고 아버지 항암하는 동안 무리하셔서 그래요. 됐어.
수술은 안 된대요. 요즘 쉽게들 하던데 동네 정형외과에서도 어깨 충돌 증후군하고 파열은 달라. 그런가? 그냥 물리치료 받으면 되지. 네 아버지 저런데 나야말로 내 볼일 보기 싫다. 엄마, 나는 지금도 지금처럼 일주일에 이틀씩 물리치료 받으면 돼. 우선 버텨보자. 딸, 네? 딴 생각하지 마라. 하는 거야, 결혼? 아버지가 항암 중이셨는데요. 말기였고요. 아무래도 차량부터 자식들이 옆에 있는 게 도움될까 싶어서 그런 말씀 드린 거였는데 자식들 신세 안 지고 싶고 그리고 엄마 자신도 자유롭고 싶으셨겠지요. 거절하시더라고요. 자립심 강한 엄마다웠습니다. 며칠 후. 여자 너무 잘나도 그거 문제지. 여자가 그 정도 벌면 됐지. 내 체면을 생각해서 저렇게 반응하시는 거구나. 배려신가? 감사하자. 자고로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하게 되어 있고. 엄마, 암탉이 울어서 망한 게 아니라 망한 집안은 암탉이 울게 되는 거죠. 뭐? 형네 봐요. 형 맨날 시험 준비하니 형수가 벌어들이고 형수 억수로 벌잖아요. 너 그 소리 왜 해? 엄마, 암탉이라도 울어야죠. 그러니까 형네가 살죠. 니네 형네는 장모가 암탉이 너무 드세서 니 형 장인 잡아 먹었다더라. 그런 소리 하시는 거 아니죠. 왜? 내가 내 아들 그 집 장모한테 잡혀 사는 거 그거 꼴 보기 싫어서 니네 형네 근처도 안 가. 응? 세상에 무슨 여자가 남자보다 더 남자 같아가지고 우악스럽기는 오죽스럽고 성격도 다혈질에 술고래에 정나미가 떨어져서 원. 엄마랑 비슷하시죠. 뭐야? 내가 술 먹디? 아무튼 엄마, 그래서 형네가 사는 거예요. 형 장모님 괄괄한 성미답게 큰손 장사로 보시고 형수 어학원 사업으로 벌고. 그래서 네 여자친구가 암탉이 울어야 한다는 거야? 그나마 암탉이라도 용기 내어서 울었으니까 닭장에 이상이 생긴 걸 인간이 알아차린 거예요. 인간의 역사는. 너는 말을 해도 꼭. 헤헤헤. 엄마, 아무튼 그냥 마음에 든다 하시면 되세요. 잘만남 씨라고 했죠? 네. 잘만남 씨 생각은 어때? 나는 잘만남 씨 연봉이 요즘 아가씨들 비해 적다고 해서 그거 뭐라는 거 아냐. 어머님, 이 사람 연봉도 현재 3,600이에요. 뭐 그렇게 특별히 잘난 것도 없는 아들인데 그런 소리 왜 하세요? 나는 그래. 여자 많이 벌어봤자 그게 그 돈이고 남자 벌어들이는 게 진짜지. 요즘 여자들 남자만큼 번다고 반반 결혼이니 뭐니 살림료가 반반이니 그 난리들 치나 본데 여자가 더 벌어봐. 어떻게 되겠어 그 집안? 남자 당연히 쫄아들지. 잘만남씨 그 정도 벌면 충분하다고 한 거는 그런 의미야. 아무튼 암탉이 울면 좋을 건 없어. 내 이야기 이해하나? 네, 저기 어떻게 생각해? 어머님, 저기 누구도 울게 되는 집이 아니도록 노력하며 살겠습니다. 요거 봐라. 요즘 여자들 3천, 4천 쉽게 번다는데 2,800 버는 주제가 참 당당할세. 바로 이 말이에요, 엄마. 자기, 우리는 아무도 슬프지 않은 가정이 되자. 뭐야, 이놈아? 히히히. 아들. 네? 자고로 남자가 벌어야 빛이 나는 거야. 큰 소리도 치고. 네. 시대가 변해도 여자는 말뿐이라도 뭐 나가서 힘들게 일하냐, 집에서 슬슬 살림이나 해 라고 말하는 남자 좋아한다고. 알아요. 여자 놀아도 못 쓰지만 많이 벌면 그거 아휴 그 꼬라지 못 볼 지경일 거다. 엄마는 참 그만하세요. 그래, 아버지는 어떠셔? 네, 그만 하세요. 참 김병에 효자 없다는 옛말이 있는데 엄마가 대단하시네. 그게 정말 지친다던데. 네, 엄마 그런 말씀 왜 하세요? 아이고 그래 말자 말어. 엄마 뭐 하세요? 상 피려고 화분 치운다 왜? 아고고고 아이고 무릎이야. 참 엄마 저보고 하라고 하시지 그 무거운 걸. 카페. 자기도 그래? 뭘? 집에서 놀라고 하면 좋겠지 자기도. 우리 엄마 말씀처럼. 하하하 대답해야 돼?
해봐, 대답. 하하. 근데 그렇다고 남자가 놀란다고 그 말 듣고 집에서 노는 여자도 별로 없어. 그래? 요즘 시대가 어떤데 남자 혼자 벌어. 부동산 난리도 아니라 너도 나도 대출인데 그거 어떻게 해? 그렇지. 애들 어느 정도 크면 갈 데 없음 공장이라도 다니고 파리바게뜨 알바라도 하지. 어찌 그렇게 잘하슈? 우리 회사 사은품 나가는 박스 접을 때 연말에 한 달 아줌마들 모집하면 때로 신청하더라고. 그래? 알바 사이트에 올리면. 오, 그 중에 60%는 4년제 대졸자. 허! 모두 40대, 50대, 심지어 30대도 있어. 아이 키우는 중인 거지. 오, 근데 자기 어머님 혹시나 내가 자기보다 연봉이 더 세면 당신 아들 기가 죽지 않겠나 뭐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 그치? 맞아. 못 벌면 안 되지만 며느리 노는 꼴도 못 보지만 아들보다 잘 벌면 안 된다. 그치? 이게 그냥 꼽다 그러신 것 같아. 며느리를 내 아들이 챙기지 않아도 되지만 내 아들보다는 아래여야 한다는 그런 느낌. 그만하자. 듣기 싫지? 허허허. 결혼 후. 이번 김장은 니들이 도와줘서 이렇게 쉽게 한다. 네, 어머님. 그래, 그럼 모두 놓으신 거구나. 네, 호스피스 병동이란 게. 어머님, 저희 아버지 그냥 집에 계실 거예요. 그래? 네. 아무튼 네 어머니가 아무튼 대단해. 나하고 동갑인데도 존경스러워. 남편을 그렇게 케어하기 힘든데. 전에도 말했지만 간병은 본인 자신도 병에 걸리는 거거든. 어머니 어깨도 안 좋으시다며. 보호사 한 분이 오시니까요. 아유, 그런 거 보면 연명을 하는 게 인생의 의미가 있을까 싶다. 엄마, 옛날 시대에 모두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했는데 나는 후제 이제 늙어서 스스로 몸도 못 가누고 생산 활동도 못하면 그냥 안락사해서 내 자식을 편하게 해주고 싶어. 부모라는 이름에 구속당하지 않도록. 엄마, 그래, 기분은 어떠셔? 장인어른 장모님은 기분은 비교적 늘 괜찮은 편이세요. 씩씩하시고. 나는 생각했어, 아들. 뭐요? 새아가, 니네 아버지 참 독한 분이다. 그러기 쉽지 않은 일이거든. 열이면 열 기어이 마지막까지 죽어도 살아보려고 온 집안 식구 있는 대로 다 빼면서 애 먹인다는데. 엄마, 네 형 장인이 그렇게 가셨잖냐. 니네 형 장모 극성과 괄괄 등살에 병들어 죽으면서 그렇게. 어머니, 그래 왜?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뭐? 엄마, 다 마지막까지 살아보려고 누구나 하지. 안 해요 그럼. 그건 당연한 거예요. 새아기네 아버지는 어머님, 저희 아버지 항암 3년 넘게 하시면서 자신이 너무나 다 잘 아니까 자신이 알아서 선택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환자들 가족들 애 먹인다 소리 그거 너무 가혹한 말씀이세요. 너 기분 상했니? 아무튼 새아기 아버지는 대단하셔. 이제 진절머리는 안 날 거 아냐. 어머님, 저는 진절머리 안 나요. 너는 안 나도 네 엄마는 날 거다. 게다가 얘는 무슨 고생이야? 결혼하고부터 내내. 어머님, 이 사람 별거 안 해요. 신경이 쓰이잖아. 응? 나중에 생각해도 다 지친다더라, 다. 천하 없어도 결국에는 끝나려면 빨리 끝나지. 그런 생각 들게 만든대. 어머님, 왜? 어머님, 그래, 왜? 있잖아요, 어머님. 안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을 거예요. 얘 새아가. 가족이라면, 사랑하는 가족이라면 가슴 아파 우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거야 너는 따로 사니까. 네가 네 엄마니? 어머님, 저는 그럼 저쪽 양념할게요. 무슨 말을 못하게 쟤는 저러네. 엄마, 말 그렇게 하시는 거 정말 싫어요. 얘는 내가 뭐, 너 고생될까봐 그런다. 금쪽 같은 내 막둥이. 저 하는 거 없어요. 하는 게 없긴 왜? 차로 나르는 거 안 해드려? 그만하세요, 엄마. 아휴, 그만하자. 어머님, 배추 넣은 거 이쪽으로 옮길까요? 너 몰라, 내가 할게. 아구구구구. 엄마, 아이고, 야, 무릎이 이렇게. 아, 정말 엄마는 성질이 급해가지고 제가 옮길게요. 아이고, 오래 쪼그리고 앉아 있었더니
뭐가 이렇게 무릎이 부딪히는 느낌이 나냐? 어머님, 저도 하다 보면 그래요. 아이고, 여자들 몸 이래서 간다. 아기 낳으면서 가기 시작하지. 에구구. 아버지는 저희 결혼하고 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연명 치료를 거부하시고 37일 만이었어요. 아버지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1년 반이 지나자 남편이 다른 회사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스카웃이 되었습니다. 관리자급 대우로 이직을 하게 되었던 건데요. 새로운 회사에서 남편에게 이직하기 전 한 가지 제시한 조건이 있었는데 업무와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해 오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남편이 다니던 회사에서 이직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유도 없이 야근을 시키거나 하는 식으로 못살게 굴기 시작하니 공부할 시간이 모자라 남편은 결국 퇴사를 결정했고 자격증 공부를 시작한 거죠. 6개월이면 충분한 자격증이라고 들었는데 남편은 3개월 내에 취득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있더군요. 안 그래도 경제적으로 빡빡한 형편에 3달가량 남편이 월급을 가져오지 못하는 게 우리 가계부에 꽤나 큰 타격이 되긴 하겠지만 미래를 내다봤을 때 중요한 건 아무래도 안전하게 이직을 하는 거였죠. 그게 목표였다 보니 다른 생각은 할 수가 없었던 거고요. 1년 후 자기, 나 왔어. 이르네? 뭐해? 뭐하긴, 날백수 3개월 할 건데 48일차 백수 마누라 눈치 보여서 충성으로 빨래 개고 있지. 날백수는 무슨, 공부 많이 했어? 야구 연습은? 일요일날 시합 있다며 자기 형님네 사는 동네 성동구 조기 야구회랑. 했지. 2시간 하고 왔어 낮에. 형도 죽어라 연습하나 보더라. 형제가 모두 야구에 미쳐가지고. 아무튼 잘했죠 우리 신랑? 히히히. 날이 꽤 쌀쌀해졌지? 근데 자기 오늘 되게 이르네? 택시 탔어. 하긴 퇴근 시간이라도 우리는 반대 방향이라 안 막히니까. 근데 짠순이가 웬 택시? 왜 어디 아파? 아니, 사실 나 오늘 적금 탔어. 그래서? 뭘 그래서 다 찾아왔지. 당신 그 촌스러운 버릇 좀 안 할 수 없어? 이 사람아, 돈은 만져야 돈이야. 모은 돈 기분이나 느껴보게, 목돈 만져보게 가져온 거다. 그래서 얼마? 1,000만 원. 하하하, 웃긴 왜? 우스워? 1,000이라서? 그거 몇 년 모은 건데? 5년. 헤헤헤. 왜 웃어? 참네. 없다 셈 치고 용돈 넣었지. 5년 넣어 1,000만 원 타고 그거 무서워 그래서 택시 탄 거야? 이 돈을 현금으로 들고 있으니 불안해서 살 수가 있나? 택시 타고 슝 히히히. 택시값 얼마? 32,000원. 히히 말 된다. 만사는 그저 부려 튼튼이야. 자기도 참 대단해. 뭐가? 세금 제하고 260 월급 타서 사는데 도대체 큼직한 적금이 몇 갠데 얼마나 짜게 생활하면 거기에 1,000만 원을 용돈으로 모으냐? 늦은 저녁. 뭐해? 돈을 왜 세? 자기 엄마 좀 드리고 우리 엄마한테 좀 드리고. 엄마는 어깨는 어떠신가 모르겠네. 세금 갖다 바칠 거고만. 무슨 세금씩이나. 조금 탔으니 좀 드려야지. 정말 우리 양가에서 보탬 하나도 없었는데. 시끄러워. 보탬 안 주셨으면 양가 부모님이 우리 부모님 아냐? 헐, 얼마야 이게? 100. 뭘 100씩이나 갖다 드릴 거 없잖아. 50씩만 해. 아이, 글쎄 나도. 50씩이든 100씩이든 내 돈 내가 알아서 하게. 자기한테 100이 얼마나 큰 돈인데 내가 그걸 몰라? 나한테 100이 큰 돈인 거 난 모르고 자기는 안 해? 양가에 갖다 바칠 돈 있으면 자기 구두나 하나 사시노라. 뭘? 사거리 신발가게에 세일이라고 나와 있는 거 35,000원짜리 32,000원에 산 게 우리 결혼하고 나서다. 근데 요적지 그거 하나잖아. 봄, 가을에는. 됐어. 이 신발 얼마나 편한데. 그거 뭐 들고 온 거야? 매실 주스 마시자고. 부부간 대화하자고. 그래, 하자. 공부는 어때?
취득할 자신 있어? 아이고, 걱정을 하덜덜 마세요. 그래, 한 달 반 혼자 벌어보니 어때? 히히히, 자기는 그럴만 했지. 직장 내 갑질 때문에. 나 이직하는 거 알고 부장 새끼가 갈구고 그랬지 뭐. 퇴사는 잘한 거야. 마음이 너무 지쳐서 선퇴사하긴 했지만 그런데 말이야. 뭐? 좀만 더 버텼으면 한강 갔을 것 같다고 생각하면 퇴사한 거 자체는 후회하지 않아. 그래? 3개월 놀게 된 게 자기한테는 미안해서 그렇지. 6개월 놀면 어쩌려고 그런 소리를 하실까? 아무튼 다른 업계로 이직 준비한다면 일단 바로 퇴사하는 게 맞아. 몇 개월 비워도. 아이고, 어지간히 미안한가 보네. 몇 개월 소리. 괜찮아, 자기. 그냥 미안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다른 업계 이직은 200% 선퇴사라더라. 왜 선퇴사가 낫대? 다른 업계로 이직할 거면 일단 퇴사해야 실행을 하지. 퇴사 안 하고 있으면 보통은 생각만 하다 그냥 눌러 앉거든. 하하하, 말 된다. 그리고 또 다른 업계면 그 전까지 일했던 게 아무짝에 쓸모도 없고 경력으로도 인정 안 되기 때문이기도 하고. 나는 자기, 우리가 페이가 이 모양이라도 다른 업계로 가려면 공부도 다시 해야 할 텐데 이직 후 퇴사 생각하면 공부할 시간 빠듯해서 결국 눌러 앉아 있는 거야. 자기는 자기 일 좋아하니까. 이 밤에 누구야? 엄마. 네, 엄마. 엄마, 왜요? 왜, 어디 아프세요? 다음 날. 증후군이라고 했다며. 충돌 증후군인가 뭔가가 회전근개 파열을 유발한다더라. 그래서 엄마? 수술해야지 어쩌겠어. 오래 잘 썼지. 네, 엄마, 차라리 잘 됐어요. 아예 수술하고 말자고요. 근데 수술하고 팔 쓰는 운동 같은 거 하려면 몇 개월 걸린다더라. 엄마, 무슨 운동할 일 있어? 아니, 한동안 살림을 못한대. 밥 못 해먹는데. 뭔 걱정이야, 엄마는. 우리 집에 와 계세요. 미쳤냐? 방 2개 있는 니네 집에, 신혼집에 내가 왜? 아이구야. 식사 어떻게 하시려고? 아이고, 반찬 가게에서 실컷 주문해 먹어. 아이고, 말도 안 되는 말씀 마시고. 자기, 왜? 어차피 어머님 댁 2층 비었잖아. 근데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옮기자. 나 집에 있잖아. 내가 밥 해드릴게. 자기, 정말? 그래, 뭐 어려워? 이게 아는 형이 우리 야구팀 동네 형도 수술했는데 하고 나서도 아프다고 힘들어 하더라고. 그 형도 한 달 회사 쉬었어. 주의해야 한대. 아이고, 그래서 하루 온종일 같이 붙어 있자고? 어머님 2층에 방 2개 있잖아요. 2층 저희가 쓸게요.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자네, 저 결혼할 때 아예 들어올 생각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난 싫어. 글쎄, 내가 왜 사위하고 딸한테 신세를 져. 아유, 어머님, 이 사람 그때 어머님이 하라 해서 어머님이 딸 하나 있는 거 결혼시키시는 게 아버님 할 일이라 생각하셔서 아버님 생존 시에 밀어붙이셔서 결혼했지만 이 사람 얼마나 후회하게요. 병간호 못 해드렸다고. 이렇게 기회 생겨서 다행이에요. 자기, 자격증은? 아이고, 그 자격증 떨어지면 접신물에 코 박아야지. 너도 나도 따는 자격증. 너도 나도 따는 자격증 그러다 떨어지면 어쩌려고. 걱정 하덜덜 마세요. 자기 남편 그렇게 돌대가리 아니니까. 고마워. 고맙게도 남편이 자기가 간병을 하겠다고 자처해 준 겁니다. 2층에 방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냐고 하면서요. 수술 후 통원 치료를 위해 병원 모셔다 드리는 게 매일같이 가는 것도 아니니 친정집에 머물면서 수발 들어 드리고 나머지 시간에 공부를 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며칠 후. 얘들 아주 웃기네. 엄마, 그래서 짐을 싸고 있는 거야? 처가로 들어간다고? 길어야 40일, 50일이에요. 그게 가당키나 한 일이야?
뭐가 어려워요. 처가 단독 2층이고 잠깐 한두 달 들어가는 건데. 너 그러다 자격증 시험 그거 미끄러져서 이직도 못하게 되면 그거 누가 책임져? 그거 잠깐 도와드린다고 못 붙을 시험이면 저 시작도 안 했어요. 걱정 마세요. 너 네가 몰라서 그렇지 자식들이 부모 케어하다가 이틀 만에 요양원 검색한다더라. 부모 하나 10자식 보살펴도 10자식 부모 하나 케어 못하는 게 그게 그런 거다. 응? 치매나 그런 게 아니시잖아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1주만 해봐. 잠이 부족해서 정신이 혼미해지고 너 공부 어쩌려고. 내내 그렇게 제 손이 필요하신 게 아니에요. 수술하면 그게 금방 나을 것 같아. 간호하는 사람 잠이 부족하고 그러니 정신은 혼미해지고 그 머리로 어떻게 공부하려고. 그렇게까지 그럴 거 없다고요. 단지 어깨 수술은 그뿐이야. 너 해봐. 간병 한번. 몸이 말을 안 듣는다고. 몸이 말을 안 들으니 다들 요양병원으로 모시는 거야. 큰 병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 사람 마음 편하게 해주고 싶어요. 요양병원에 안 보내드리고 싶어요. 그거 2달 받아주는 병원도 잘 없을 테고. 왜 없어? 찾아보면 있어. 아들, 너 요양병원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 가보면 의사 부모, 변호사 부모, 소위 엘리트 자식을 둔 부모들도 많고. 다른 말씀 마세요. 저 사람 위해서 하고 싶어요. 지금 저 사람 혼자 벌어요. 그거라도 해주고 싶어요. 네 와이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쉽냐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 네가 그게 할 짓이냐고. 세상 어느 병원 가봐라. 사위가 장모, 병간호하는 사람 있나. 왜 못해요. 그리고 병원에 한 일주 있고 바로 퇴원해요. 다음 날. 아휴, 모르겠다 나는. 밤새 생각해도 하도 기막혀. 너한테 전화한 거야. 친자식인 너는 가뿐하게 아침에 나가 저녁에 들어오게 회사 다니고 내 아들이 그 짓을 한다고 저러니 나는 말이다. 친자식이라도 힘들 것 같다. 응? 내가 아파도 내 아들 둘한테 병간호 하라는 말 못한다고. 게다가 사위 자식 불편하지도 않으신가? 응? 어머님, 참 사돈도 그러시다. 한다고 해도 말리셔야 하는 분이 네 어머니 그렇게 뻔뻔하시냐? 난 동갑인데 참 이해가 안 간다. 우리 나이들 안 그런데 참. 그 사람이 하겠다고 한 겁니다. 나는 그 꼴 못 봐. 너 혹시 걔가 지금 쉬고 있다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냐? 그건 아닙니다. 나 보고 살 생각이면 내 얼굴 똑바로 보고 살 생각이면 어디 한번 니네 집에 내 아들 한번 보내보던가. 응? 어머니 하시는 걸 보니 그 사람 심성 저런 남편 드물다는 생각이 드네. 잘 해줘야겠다. 왜 대답을 안 해? 제발 나이값 좀 하세요 어머님. 어머님도 여기저기 아플 나이시잖아요. 너 말이다. 간병인 붙일 돈 없으면 네가 출퇴근하면서 네가 돌봐드려. 왜 멀쩡히 공부하는 멀쩡한 남의 집 자식을. 어이구. 그날 저녁. 어머니 전화는 당신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어. 많이 뭘 하셔? 아이, 우리 엄마 왜 그러지? 참네. 알았어. 내가 다시 엄마하고 이야기해볼게. 뭐라고? 내가 알아서 한다고. 자기한테 할 이야기 같았으면 나한테 전화를 하셨겠어. 자기하고 이야기해봤자 안 통하니까 나를 통해서 하신 거지. 걱정 마. 내가 해결한다고. 자기, 우리 예금 깨서 입주 도우미님이든 붙이고 말자. 2달이잖아. 내가 안 벌잖아. 지금 우리 경제 상황도 안 좋은데 그건 아니야. 나 집에서 놀면 뭐해? 노는 거 아니잖아. 자격증은 자신 있어. 걱정 마. 병원. 염치보호자님. 네? 잠깐 데스크로 나와서 사인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기, 나간 김에 커피 좀 사와라. 커피 안 마셨잖아. 그래. 1층에서 사와. 장모님 커피 드셨어요? 아니. 장모님은 라떼죠? 간병이는 얼음 들어간 거 좋아하더라. 네, 엄마. 어디 가셨어, 근데? 좀 쉬게 돌아 샤워하러 갔다. 곧바로.
미련하고 머리가 나쁜 인간일수록 꼭 남의 말은 덮어놓고 일단 반대편으로 우기고 봐. 얼마나 좋아. 병원에 있는 동안 그거 얼마 아끼자고 내도록 병원 붙어 있느니 가뿐하게 하루에 한 번 들여다보고 그것도 나는 귀찮아. 안 와도 되는데 아무튼 자기 할 일 공부하고 얼마나 좋아. 참네. 어머님 간병인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들다 뿐이야. 머리도 얼마나 시원하게 감겨주던지. 자네가 감겨주는 건 시원찮아 가지고 내가 당장에 사람 부른 거야. 됐어요 어머니 그럼. 밥 먹고 왔어? 네. 육개장 어때? 네 맛있어요. 나 방이동 살 때 친목계 친구 중에 제일 음식 잘해. 병문안 오면서 국을 3가지를 끓여와서 어머님 도와드리는 게 아니라 와서 반찬만 가져가네요. 냉장고 보면 호박죽하고 더덕무침 있어. 그건 아침 병문안 온 친구가 가져온 거야. 가져가서 먹어. 네 어머님. 아무튼 남의 말 안 듣고 우기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나라 발전이 얼마나 더딘 줄 알아? 이틀 여기 있느라 그거 공부 안 해서 얼마나 손해야. 하여튼 머리 나쁘면 지들 고생이지. 예를 들면 어머님 사위하고 이 자리에 없는 어머님 딸이요. 꼭 눈으로 보고 해야 믿어. 얼마나 시트도 깔끔해. 먼지 하나 없잖아. 어머님 자식 수발 안 받으시고 요양보호사 쓰시는 게 꼭 무슨 과거 급제하신 것 같으세요. 누구세요? 나다. 엄마 여기는 어떻게? 네? 병원 아는 게 뭐가 어렵다고. 곧바로. 사돈, 그럼 퇴원은 언제 하시는 건가요? 네, 월요일 날 합니다. 사돈, 네, 자식들 다 필요 없어요. 자식들 힘들게 할 것도 없고요. 엄마, 그 말씀 왜 하세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간병 해본 사람만 알죠. 병원에서 간병하는 게 얼마나 극단적으로 힘든 일인지. 네, 예전에는 어디 빈소 가면 갑자기 사망하는 게 안타깝다 생각했는데 자다가 죽는 거 다음으로 복받은 거라 보이더군요. 엄마, 간병 해보면 간병하는 사람 살아있는 게 지옥이나 다름없더라고요. 안타깝지만 사돈, 아픈 사람한테는 자식이 효가 아니라 돈이 효예요. 이번에 깨우치셨겠지만 저는 감사하게도 이렇게 자식들이 이렇게 옆에 있어 주네요. 감사하게도 사위 자식이 자식만큼이나 하고요. 사돈 참 같은 나이로 우리 동년배잖아요.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참 답답하십니다. 아니 모아놓은 돈이 얼마나 없길래 준비해둔 돈이 얼마나 없으면 아니 그걸 안 하시나요 그래? 그 구하기 쉬운 간병인 하나도 못 구해서 사위 손을 빌리시는지 참 답답하시겠어요. 엄마 알지도 못하면서 왜 그러세요? 아들 키워봐야 말짱 도루묵이야. 내가 너 이러고 있는 꼴을 본다 기어이. 응? 네 그러네요. 솔직히 저요 섭섭해요 사돈께. 자식이 없는 것도 아니면서 멀쩡히 있는 딸 자식 두고 아니 수발 받으실 거면 내 뱃속으로 낳은 내 자식을 부려 먹어야지. 왜 귀한 남의 집 자식한테 간병을 받으시는지 그저 섭섭하더라고요. 도움 받을 데가 없으셔서 사위한테. 그만 좀 하세요 엄마. 엄마 저 집에서 나오는 길이에요. 그리고 도움은 오히려 제가 받아요. 여기 오면 반찬 가져가고요. 사돈 저기 말씀은 알겠는데요. 이 사람 호의가 고마웠을 뿐이고 그 호의 받느라 하루 반 수발 받았네요. 그리고 간병인을 구했습니다. 섭섭하신 거 푸세요. 간병인 붙이셨어요? 네, 사흘 됐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믿나요? 언제든 이러다 또 저 모르게 제 아들이 간병을 하게 될 줄 어떻게 압니까? 어머님, 너 언제 왔냐? 어디 갔다 왔어? 어머님 입장에서는 아들 키워봐야 말짱 도루묵이라는 말씀 이해는 하지만요. 어머님 참 인성 참 못돼 쳐 잡수셨습니다. 어쨌건 어머님 현재 지금 제가 벌어서 먹고 사는데 집에서 여유 있는 저 사람이 저 대신 저희 엄마 며칠 봐줄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참 여기까지 오셔서 이러시는 게 제가 더 오히려 섭섭해요 어머님. 예, 내 입장에서는
우리 엄마 수술하느라 하루 반 이 사람이 봐줬어요.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간병인을 붙였는데 어머님이 이렇게까지 이러실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자기, 왜? 자기가 해결했으니 걱정 붙들어 매라고 하지 않았어? 나는 그 말 믿고 자기가 병원에 있었어도 걱정 안 했어. 근데 이게 뭐야? 해결된 게 아니잖아. 그냥 둘러댄 거야? 아유, 골 아파. 이 말 저 말 필요 없고 세아가 네 어머니 퇴원하시면 한두 달 니들이 봐줄 생각하고 있었다며. 이렇게 하자. 내가 너희 집에 2달 있으면서 네 남편 밥 해먹이마. 얘 지금 놓을 때 아니야. 얘 제대로 이직해야 니들도 인정되지. 안 그래? 얘 자격증 딸 동안 내가 네 남편 뒷바라지 해줄게. 넌 2달간 맘 편히 네 친정에 있으면서 네 어머니 네가 보살펴 드려라. 내가 그건 이해하마. 그거 병간호는 솔직히 여자 아니면 자식 아니면 못하는 거야. 시부모 병간호 며느리 하는 경우는 봤어도 장모 병간호 사위가 하는 건 못 봤다. 피부치가 하는 게 좋아. 엄마. 사부인 아닙니다. 제가 간병인을. 아휴, 제 아들이 지금 못 보니 저도 더 다른 말은 못 하겠네요. 우선 따님하고 함께 지내면서 도움 받으세요. 내 부모는 내가 해야죠. 낳고 기르고 공부시키고 그 값 받으세요. 새아기, 그동안 집일 신경 쓰지 말고 편하게 2달 지내라. 응? 대리효도 시키지 말고. 사실 맞죠. 어떻게 보면 대리효도입니다. 어머님 말씀을 인정하는 부분도 있어서요. 저는 아버지 생전 항암 때 사용하려 했던 휴가를 사용할 결심을 했습니다. 비록 무급이긴 하지만요. 원래는 이걸 나중에 육아휴직으로 쓰려고 아껴두려고 했지만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미리 쓰게 된 겁니다. 그렇게 엄마 간병은 전적으로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3개월 후. 그래서 이틀 입원은 자기가 간병 가능해? 당연하지, 내가 할게. 어머니는? 엄마 그제 집에 가셨는데 뭐. 그리고 어차피 다음 주부터 출근이니까 이번 주라 다행이야. 자기 이번 주는 풀 약속 잡혔잖아, 면접. 자기, 우리 엄마 이번에 이틀 입원하면 그게 끝이야. 알아. 정말 후련해. 그래, 그런 거지. 근데 자기는 마음이 가볍지? 하하하. 정말 잘 됐어. 이 자격증 어렵지 않다고 했잖아. 그런데 자기 어떻게 하냐? 내가 이러니? 오늘 면접 본 데는 어땠어? 그러지 마. 괜찮아. 금방 또 자리 나올 거야. 사실 10개월도 아니고 10년 동안 충성했는데 휴가 신청했다고 팽할 줄 정말 몰랐다. 그런 게 사회야. 진짜 암담하더라고. 자기, 면접 가면 제일 먼저 묻는 게 결혼했냐, 아기 있냐야. 결혼했다고 말하기 전엔 긍정적인 분위기 된다면 최대한 같이 일하고 싶다는 분위기다가 결혼하고 아기 낳아야 하는 거 아는 순간 싸늘해진다? 그게 나는 내가 이직해보니까 회사 입장도 이해가. 같은 돈 주고 눈치 덜 보이는 애 없는 사람 쓰고 싶지. 안 그래? 그래, 입장이 다른 거라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배신감은 10년 그 페이로 자기 10년 이상 다니던 직장에서도 애 낳을 거면 나가라고 한다. 그게 내 다니던 먼저 회사다. 공무원 빼고는 그냥 회사 다니는 여자는 전부 나가리 된 세상 같아. 결혼했고 애기 없는 상태에서 이직하려고 면접 보면 언제 임신할지 모른다면서 안 뽑아주는 게 세상이래. 애기가 있든 없든 결혼한 여성은 배제해 일단. 자기, 이렇게 된 거 마음 편히 먹고 자기 어차피 아기 가져야 하잖아. 나이도 있고. 그렇긴 하지. 이 기회에 아기 낳고 아기 키우고 아기 3살 정도 되면 다시 일해. 자기 커리어 괜찮잖아. 자기 괜찮겠어? 내가 왜 이직을 하려고 했게. 자기 아이 낳을 때 대비해서야. 연봉 6천이면 아기 낳고 새 식구 먹고 사는 거 안 힘들잖아. 아기 낳아야지. 안 낳아? 물론 낳아야지. 좋게 생각하자. 그럼 자기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이번 주에 잡힌 면접은 다 볼게. 되면 일하는 거고. 그래, 자기 편하게 해. 그럼 이틀 부탁해? 그려, 고생했어. 3달 나 벌어 먹이느라.
그 회사 출장 자주잖아. 그래서 연봉이 센 거야. 출장지에서 일주씩 보내는 때도 허다 하니까. 그러니 연봉 많이 주는 이유가 있는 거다. 며칠 후. 어머니, 이렇게 반대로 누우세요. 아, 쓰려. 그러니까요. 이렇게 반대로요. 이렇게 해야 샴푸할 때 샴푸물이 눈에 안 들어가요. 이렇게 제 한쪽 무릎으로 고정시켜 드릴게요. 자네 힘들어, 어째. 그래도 샴푸는 하셔야죠. 자요, 이렇게. 이게 무슨 일이야? 엄마, 웬일이세요? 아이고,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응? 엄마, 나가 계세요. 나가 계세요. 추워요. 목욕탕 문 닫고요. 잠시 후. 아니, 수술 뒤처리 하시면 하시는 거지. 또 우리 애를 잡습니까? 엄마. 사돈, 제가 그랬습니다. 솔직히요, 저요, 박하사돈 몹술병에 걸리셨을 때 이 결혼 깨림직하지 않았던 거 아닙니다. 그러나 어쩝니까? 지들이 좋다니 시켰어요. 결혼하고도 한참 재미있어야 할 신혼에 처가 들락이며 차 운전해 주는 것도 제가 마땅찮았던 사람입니다. 네, 사돈 입장에서는 그러시죠. 어머니, 그러게, 새아기, 내가 뭘 했니? 너 네 엄마 자식이잖아. 네가 알아 하라고 했잖아. 엄마, 너 그래. 집에서 놀면서도 네 남편 이지시키는 거야? 엄마, 이 사람 면접 보고 왔단 말이에요. 아이고, 백날 되지도 않는 그놈의 면접. 사돈, 네. 제가 얘한테, 새아기한테 네가 직접 하라고 했었어요. 네, 저도 같이 들었습니다. 장모, 사위 그림도 모양도 안 좋을 뿐더러 그 집 부모, 그 집 자손이 거두는 게 도리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했고 그렇게 하기로 해놓고 이게 뭡니까? 도대체가 상종을 못할 사람들이구만. 엄마! 사돈집 여자들은 사위 앞에서 런닝구 입고 사위한테 머리 감겨달라고 합니까? 어머님, 사위가 장모님 머리 감겨줄 수도 있지. 뭐가 그렇게 큰일이라고 그러세요? 아니, 사람이 없는 집도 아니고 어떻게 너는 네 남편한테 이러냐고. 네가 와서 해드리면 되잖아. 내가 이 꼴 보고는 아주 뒤집어지겠다. 어이구, 혹시나 하고 왔다가 이 꼴 보고 눈이 뒤집어지겠다고. 사돈, 네, 말씀하세요. 저도 똑같이 자식 키우는 입장입니다. 네, 잘 아시겠죠? 사위가 장모 병원에 하루 이틀 있어 줄 수도 있는 거지. 그걸 이렇게 원통하셔서 병원에 또 찾아오셔서 또다시 이렇게까지 하셔야 합니까? 그러니까 사돈 딸한테 시키시라고요. 제가 오늘 얘네 집에 갔어요. 무릎이 엇갈리는 것 같이 그렇게 아파도 그거 참고 김치 담갔습니다. 김치 가져다 주러 갔다가 느낌이 이상한 겁니다. 쫓아왔더니 아니나 달라? 여기 와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글쎄. 응? 네 엄마는 네 입에 들어갈 김치 무릎 아파가며 하는데 너는 남의 엄마 머리 감겨주고 앉았어. 이놈아, 너 이날까지 내 머리 감겨준 적 있냐고. 장모님이 왜 남의 엄마예요? 너 내 아들이야, 응? 참 사돈, 참 아들 가진 유세가 대단하시네요. 이 입장 바꿔 생각해보세요. 사돈 아들이라면 괜찮으실란가? 저는 아들 없어 모르겠어요, 사돈. 사돈 생각하면 아들 없는 사돈도 불쌍한 인생. 아들 잘 키워 장모 머리 감기기나 시키는 저도 불쌍한 인생. 얘가 그게 아들 없는 집 사위로 들어가? 사돈, 뭐요? 제가 왜 사돈의 이 사설을 들어야 합니까? 뭐라고요? 참 같은 동년배로 참 사돈 참 성격 대단하십니다. 네, 저도 못나게 굴고 있는 건 압니다만 제가 이렇게 싫다는데 이렇게까지 제 아들 알뜰히 부려 먹으시는 사돈도 참 못나셨네요. 어휴. 엄마, 제발요. 이러지 마세요. 제가 장모님과 이 사람 앞에서 고개를 못 들겠어요. 그래, 나도 더 이상은 네 일에 상관 안 하마. 속만 뒤집어지지. 어이구. 엄마는 당신 수술하는데 휘말리는 바람에 제가 실직을 하게 됐다며 당신 탓을 하시면서 간병인 썼어도 똑같이 돈이 나갔을 거라고 저한테 700만 원을 건네주셨습니다. 따지고 보면 시어머니 탓이 제일 컸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막상 시어머니는 제 실직을 두고
그깟 돈 얼마 벌지도 못하는 걸 회사라고 다녔냐며 이참에 전업주부 하면서 내 아들 내조나 잘 해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하고 싶은 말이 잔뜩 있었지만 다 참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엄마의 어깨는 완쾌가 되셨고 제 도움이 필요 없어졌다는 겁니다. 남편도 이직이 성공적이었고요. 시어머니하고는 그날 사건 이후로 서로 대면대면한 사이가 되었네요. 솔직히 뵙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생신과 어버이날 명절 모두 선물과 음식은 제 집에서 제가 준비했고 음식 싸들려 남편만 보냈습니다. 그렇게 1년을 시어머니를 뵙지 않았네요. 1년 후. 참 네 얼굴 보기 힘들다. 죄송합니다. 좀 어떠세요? 아휴, 딱 죽지 못해 산다. 집안에서도 보행기 없이는 걷기 힘들 정도야. 그래도 설거지 같은 거는 하신다고 들었는데 그이가 그러더라고요. 의자 놓고 보행기에 기대고 한다. 죽지 못해 하지. 어머님, 그럼 무릎은 언제부터 아프셨던 거예요? 아픈 지는 10년이 넘었지. 조심 좀 하시죠. 겨울 김장 때 오랜 시간 쪼그리고 앉아 일한 후로 통증이 더 심해져가지고. 아이고, 큰 며느리는 일한다고 돈 버는 며느리라 부를 수가 있나. 너는 아예 나하고는 척을 진 것처럼 세상에 와보지도 않고 뭐가 그렇게 바빠서 너 나 아프단 소리 들었냐 안 들었냐. 집에서 살림하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아이 키우는 것도 아니고 단 2식구 살림 혼자서 집에서 있는 게 그렇게 힘들어서 시엠이 아프다는데 밥을 해먹는지 뭐 해먹는지 들여다보지도 않는 게야. 네, 집에서 살림하느라고요. 살림도 해보니 힘드네요. 아휴, 딱 죽을 맛이다. 시작은 왼쪽 무릎이었는데 오른쪽에 너무 의지를 해서 지금은 오른쪽 통증이 훨씬 심하고 오른쪽 왼쪽 다 아프니 딱 죽겠다. 그래서 저를 어머님 제게 전화하신 이유가 꼭 오라고 하신 이유가 무슨 말씀을 그래서 불렀어. 이유가 뭐긴 뭐야. 뭐가 부딪히는 느낌만 아니래도 내가 그냥저냥 약 처방받아 먹고 물리치료 받고 말겠는데 치아가 아래 위 부딪히는 것 같이 무릎이 딱 그 느낌이다. 아래 위가 부딪히는 게 느껴지니 죽을 맛이라고. 그저 집에서 뱅뱅 돌고 나가면 땅을 밟으면 어질어질해. 그럼 막 쓰러질 것 같고 그러니 어쩌냐. 수술에 치워야지. 수술은 인공관절을 하나요? 그렇지. 그게 연골이 손상된 곳을 잘라내고 그 자리에 인공관절을 삽입하는 거란다. 네. 연골판을 대신할 플라스틱 재질의 보형물을 끼운대. 네. 수술을 받으면 한 3주에서 한 달 정도는 입원해야 한단다. 병원에서 수발 들어줄 간병인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퇴원하고 나서도 한동안은 보조기구가 없으면 거동도 불편한 상황이라 그때도 곁에서 당신을 도와줄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걸 저한테 시킬 계획으로 저를 찾으셨던 거죠. 잠시 후. 못해? 네. 네 남편 네 엄마한테 한 거 생각하면 너 이럴 수 없지? 어머님 100번 양보해서요. 저요. 어머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도 저희 엄마도 크게 다른 말 안 했던 겁니다. 일리가 있으니까요. 그 사람이 자처해 우리 엄마 간병하겠다 나섰지만 결국 따지고 보면 어머님 말씀대로 제가 제 할 일을 그 사람에게 대리 효도를 시킨 거여서 무조건 어머님만을 원망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100번 양보해도 저희 엄마 병원까지 2번이나 찾아와서 돈이 있네 없네, 경우가 있네 없네 따지며 큰 소리 치신 것부터 저요 그 소리 들었는데 어머님 간병 못 해드립니다. 너 이럴 줄 몰랐다. 내 아들이 니네 엄마한테 한 거 생각하면 너 못 이래. 나 참 너 이상하다. 왜 제가 수발해 드릴 거라 생각하셨죠? 제가 더 이상합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셔도 어머님, 제가 어머님 간병 요청을 거절할 이유뿐이 없는데 제가 거절했다고 왜 이렇게 화를 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이야기해보자, 따져보자. 너 지금 누구 돈으로 먹고 사냐? 네? 너 내 아들이 뼈 빠지게 벌어온 돈 축내면서 집에서 놀고 먹고 있잖아.
그렇다고 아이를 낳고 키워서 집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놀고 먹는 거잖아. 임신 준비 중입니다. 임신 준비를 무슨 10개월이 넘게 해. 임신 준비 중이에요. 세상에 뻔뻔두하다. 요즘 여자들 일 안 하는 여자들 없다. 네 맛동서 봐라. 사업 일군다고 어학원 명절 빼고는 안 쉬어. 응? 넌 일도 안 하고 내 아들 밑에 빌부터 사는 밥값 내는 셈 치고 간호해야잖아. 어머님, 지금 어머님 그 귀한 아들 외벌이를 하고 있는 게 누구 탓인데 그런 소리를 하세요? 예, 어머니 간병인 쓰세요. 너, 나 병원만 해도 한 달이고 8달 갈 수도 있단다. 옆 병실에 수술하고 8개월 동안 진통제 복용했고 잠도 못 잤고 만 8개월 지나고 나니 언제부터인가 잠을 조금씩 자고 있단다. 재활 2년 잡아야 한단다. 응?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머님 참 답답하십니다. 아니 모아놓은 돈이 얼마나 없길래 준비해둔 돈이 얼마나 없으시면 아니 그걸 안 하시나요 그래? 간병인 보험도 안 드셨어요? 예! 무릎 아픈 지는 10년이시라면서요. 그 구하기 쉬운 간병인 하나도 못 구해서 집에서 노는 단 2식구 살림하느라 힘든 며느리 손을 빌리려고 하세요. 섭섭해요 어머님. 자식이 없는 것도 아니면서 멀쩡히 있는 아들 자식 두고 아니 수발 받으시려면 어머님 뱃속으로 낳은 어머님 자식을 부려 먹어야지. 왜 귀한 남의 집 자식한테 간병을 받으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예, 다시 말하지만 너 내 아들 돈으로 먹고 산다. 어? 저희 엄마 아플 때 그 사람 병간호 이틀 할 때도 저 혼자 돈 벌어 오던 상황이었던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 그럼. 그래, 간병인 비용은 돈 잘 버는 네 맏동서한테 어떻게 비벼보마. 그럼 수술하고 병원에 있는 사흘만이라도 와 봐줘라. 아드님한테 봐달라고 하세요. 물어봤어 얘. 다음 주에 출장이란다. 네 남편 허구한 날 출장이잖아. 그럼 아주버님께 부탁하세요. 아들이 둘이나 있으신데. 너도 참 너무한다. 공부하는 사람한테 그게. 어머님, 저는 아무튼 거절합니다. 못 해드리겠어요. 아이고 세상에 기막혀. 얼마 후. 아이고 잠깐만요. 그만 눌러요. 도대체 누구야? 아이고 무릎이야. 누구세요? 실례합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누구세요? 접니다. 저가 누군지 알아야 열든 말든지 하죠. 이 집 큰며느리 없나요? 네? 어머, 혹시 사돈이세요? 네, 우리 딸 여기 와 있나요? 지금 마트 갔어요. 아이고, 제가 무릎이 이래서 보행기 좀. 잠시만요, 사돈 좀 기다리세요. 아이고, 사돈 무슨 용건으로 큰아이한테 볼 일이 있으신가요? 수술하신데 어떻게 혹시 덧나진 않으셨나요? 아이고, 술 냄새. 술고래가 이 시간에. 사돈 병문안 오셨어요? 네, 그 비슷한 겁니다. 와서 앉으세요. 마실 걸 드리고 싶은데 제가 무릎이 이래서. 그래도 주스 한 잔은 주실 수 있잖아요? 네? 안 그래요, 사돈? 무릎 인공관절 수술했다고 죽어 누워 계신 것도 아니고 목이 타네요, 제가. 소주 2병 마시고 왔더니. 네, 그럼 잠시만요. 제가 주방으로 한참 걸려도. 근데요, 사돈. 네, 왜요? 왜 일어나세요? 왜요? 사돈 취하신 것 같은데 화장실은 반대입니다. 아니요, 문 밖에 잠깐 뭐가 있어서요. 사돈 문 밖에 뭐 두고 들어오셨어요? 네. 뭐요? 아이고, 뭘 또 사가지고 오셨나? 아니요, 야구 방망이요. 네? 우리 큰사위가 야구에 미쳐서 야구 빠따가 집안에 여러 개입니다. 이게 뭐야 이게? 사돈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사돈이 우리 아이한테 하는 거 제가 그대로 사돈이나 사돈 아들에게 그대로 갚아주려면 제가 아파야 하고 제가 아픈 건 싫고 또 마냥 기다리기 깝깝해서요. 사돈 취하셨어요? 네, 한잔 하고 왔습니다.
아, 사돈, 야구방망이로 지금 제 살림을 왜 때려 부수세요? 꽤 좋겠는데요. 이 살림들 돈 좀 주셨겠소? 사돈, TV는 왜 깨세요? 아고, 사돈, 이거 무단 침입에 기물 파손이에요? 문 열어주셔놓고 무슨 무단 침입이요? 아이고, 119, 아니, 112. 잠깐, 전화, 폰. 그거 놔. 네? 그거 놔. 핸드폰 놓으라고. 사돈. 안 그럼 갈겨버릴 거야. 그 수술한 무릎을 이 야구 빠따로. 사돈, 절 죽일 작정이세요. 사돈, 제가 뭘 했다고 이러세요, 네? 놔, 그 폰부터 놔. 네네네, 놨습니다. 사돈, 도대체 저한테 왜 그러세요, 네? 사돈, 2판 4판, 저 2판 4판이에요. 피장 파장이에요. 아이고, 살떨려. 제가 뭘 어쨌다고요? 거기 콱 처박혀 앉아요, 빨리. 사돈, 내 딸 왜 수발시켜, 응? 사돈 아들 능력 없는 거 내 딸이 안 버리고 이혼 안 하고 끼고 살아주는 것만도 감지덕지하고 아가리 닥치고 살지. 왜 허튼 짓이야, 응? 아가리요? 수술할 때 사흘로 불러내 병상 지키게 하는 것까지는 내가 참았어요. 만날 만년백수인 사돈 아들. 사돈, 공부하는 아이 보고 백수라뇨. 시엄마 5년째 보고 있는 만년백수. 그 백수, 날백수 큰아들 두고 왜 일하는 내 딸 불러내서 수발시키냐고. 큰아이는 시험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사돈. 그래서 사돈 딸이 보냈어요. 가라 그럽디까? 가서 시어머니 죽이래요. 제 딸은 몰라요. 누굴 잡으려 들여 이 예팬네가. 야구 빠따로 한 대 맞아봐야 정신 차릴래나? 사돈, 취하셨어요. 네? 이러지 말고 앉으세요. 앉아서 얘기하세요. 제발 그만 때려 부수세요. 당신 사이코 아냐? 사이콘 병원 들어가 있어야지. 왜 나돌아다니며 남의 집 딸을 못 살게 굴어? 아이고, 살떨려. 제가 왜 사이코예요? 당신 작은 며느님 부모님 아플 때 어떻게 했는지 내가 다 들었어. 그래놓고 뭐? 내 딸을 간병시켜? 사돈, 말 조심하세요. 당신이니 뭐니 사이코니 뭐니 술 취해가지고 이게 무슨 짓입니까? 저 술 마셨다고 우습게 보지 마세요. 누구 옆구리를 간지럽히는 거야 지금, 어? 어른이 자기 몸 간수 못해 무릎 수술했으면 사고 처리도 어른처럼 해야지. 이게 뭐야 황당무계하게. 왜 남의 집 딸을 데려다 병간호를 시키냐고. 수술할 때 사흘 와 있었고 오늘 처음 왔습니다. 마트장 파주로요. 구팜이란 게 있어. 구팜으로 시키면 배달해줘. 왜 내 딸 불러들여? 백수 당신 아들 벌어보기는 내 딸 왜 불러들이냐고. 난 내 딸 팔아보기도 아까워 죽겠는데, 1년에 명절 말고 쉬지도 못하는 아이 왜 불러들이냐고. 이건 뭐야 이거. 이거 꽤 좋겠는데? 그만 때려 부수세요. 알겠습니다. 다시는 안 부를게요. 네네. 간병인비는 간병인비대로 타가고 이게 사람으로 할 짓입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요. 사돈, 아이고 살떨려. 또 내 딸 불러드려요. 또 부르라고요. 아이고. 제가 또 와서 또 때려 부술 테니까요. 와서 사돈이 내 딸 부려먹은 만큼 갚아줄게요. 사돈, 해도 너무하시네요. 무릎 수술한 사람한테. 무릎 수술 했거나 말거나 다시는 우리 딸한테 전화도 하지 마세요. 경고합니다. 우리 딸 위에 서면 저요 못할지도 없어요. 누구나 자식 위해서는 못할지도 없어요. 아세요? 사돈. 도대체가 상종을 못할 사람들이야 그냥. 몇 달 후. 수술하면 안 아플 줄 알았다. 엄마 각오하신 거 아니에요? 수술한 지 4개월 차인데 죽지 못해 살고 있는 마음 너 알아? 지난주에 갔을 때도 하신 말씀이세요. 얼마나 무릎이 뻐근하고 터질 듯 아픈지 미쳐버리기 직전이야. 재활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고
회복도 한두 달 사이에 끝나는 게 아니란다. 간병인 계시잖아요. 네네, 김 팀장님. 네, 들어갈게요. 네, 10분 후요. 네, 네. 엄마, 저 미팅 들어가야 해요. 간병인은요? 남이 오죽하겠니? 삐죽지 할 일만 하고. 그래도 간병비 내주는 형수님 생각하셔서 감사히 생각하세요. 무릎뼈를 잘라내고 플라스틱 판을 넣은 수술이다. 넌 엄마가 불쌍하지도 않냐? 네 장모한테는 그렇게 못해서 안달이더만. 그때는 제가 날 백수였잖아요. 엄마, 조금만 참으세요. 수술하신 분이 수술하고 8개월 동안 진통제 복용했다면서요. 잠도 못 잤다. 내가 잠을 못 자. 8개월 지나면 괜찮다면서요. 조금만 참으세요, 엄마. 네네, 갑니다. 엄마, 2년이면 끝난다잖아요. 아들이 있잖니. 내가. 엄마, 끊어요. 그리고 똑같은 소리 하시려고 매일 전화 좀 그만하세요. 네 댁은, 네 집사람은. 그 사람 왜요? 네 댁은 벌 때는 생활비조로 목돈 생기면 돈 보태줬다. 네 댁 돈 안 버니 어떻게 10,000원 한 장 없어. 아들이 벌면 더 줄 알았다고. 엄마, 바빠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